얼마 전 의성에서 한 20대 여성이 신생아를 몰래 유기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만큼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기관이나 보호기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터 취재 시간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봉훈 리포터가 취재를 다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9살의 A씨가 의성경찰서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자변기에서 낳은 후 꺼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이 시신을 본가 뒷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고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기가 태어난 지 3, 4일 만에 숨져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A씨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자세한 사건 경위는 부검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좀 영아 유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성 국민들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아이고 너무 안타깝지. 애기를 죽여버렸지. 지가 낳는 거 살았는 거 빠자가 죽여칠까 아이가. 그리 안 됐지. 딸아가 그거 겁이 나이 그 아는 나오이 뭐야노. 그리 지가 찍었는 동 물에 빠져 버렸는 동 할 수는 없지. 사실은 앞으로 애기 놓는 것도 놓지만은 그런 일이 없으시면 좀 안 좋겠습니까?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충격적이죠. 너무 아이도 안 됐고 그 아이를 유기한 부모 입장에서도 형편이 얼마나 안 됐으면은 그랬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여성분들 이런 미혼모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가졌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원이라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생명을 죽이지 말고 고아원이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나. 부모가 있으면 부모하고 사이로 해가 몸 키울 형편되면 고아원에라도 갖다 주면 그 생명은 살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없잖아 지금. 그런데 그 나이 29이면 하면 철 다 들었다. 어른인데 부모가 그렇게도 몰랐을까 배불러는 거. 무책임하지 서로가. 부모도 그렇고 뱃놈도 그렇고 그래가나 안 되지.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착잡하다면서 이 생명 윤리가 경시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밖에 좀 할 수가 없었는지 사건의 경위를 좀 묻고 답변을 듣고 싶긴 한데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짐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해서 안타까운데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1살의 대학생 A씨가 경찰에 입건됐고요.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2건이나 발생됐습니다. 또 얼마 전 구미에서도 원룸 앞 쓰레기 더미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런 좀 영아 유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또 원치 않은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이 형편상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낳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막고자 낙태를 합법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면서 찬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낙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역민들의 경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는 엄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런 미혼모를 위해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도움 줘가지고 그 아이를 정 못 키웠을 때 정부에서 입양을 보내다든가 아니면은 그 국내에서도 입양을 보내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꼭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 일단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그 권리도 중요하지만 태아에서 생명이 존중돼야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는데 지하가는 안 되지. 아예 그러면 애를 갖지를 말든가 한 물에
낳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 생명을 없애면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3분의 1도 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알아놓으면 우리 한국 종자가 없어지는 거야. 일단 애기를 가지시면은 그 생명을 하여튼 낳아야죠. 놓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해가 키우든지 그래 그걸 해야지. 네. 마지막 분께서는 영아의 생명권을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취지로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밀 출산 법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공경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밖에 이러한 영아 유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필요한 부분, 이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관 교육이 중요한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윤리가 바탕이 된 건전하고 또 연령과 나이에 걸맞는 성윤리 교육과 성가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비밀 출산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보완이 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비밀 출산제는 이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미래의 그 국민인 우리 태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시급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적에 부모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입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일단 이 아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잘 양육되어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취지의 그 비밀 출산 법안인데요.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비밀 출산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보완돼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히트앤드럼 방지법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문제가 됐었지만은 아이의 낙태에 관한 또 아이 출산에 관한 육아에 관한 문제를 여성과 또 의료계만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자인 그 남성이 안전한 출산과 또 양육을 책임지는 법이 히트앤드럼 방지법입니다. 이것과 함께 비밀 출산법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서 양육해서 건전한 국민으로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공경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대안도 중요하겠지만 낳았을 경우 홀로 키울 만한 정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미혼모나 한부모가 아이와 함께 거주를 하며 지낼 곳이 마련돼야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데요. 현재 경북에는 7곳, 이 경북 북부 지역엔 안동복지원 한 곳이 유일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등록돼 관리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중소도시로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와 함께 제도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야겠습니다. 네. 출산 장려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과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 장려를 위한 출산만을 권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영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지원도 함께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봉월 리포터였습니다.